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현대전의 주력을 담당하는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꼽힌다. 최고 수준의 항법, 항공전자, 무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에는 슈퍼파워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점수가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러시아, 중국, 유럽 선진국의 전투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 경쟁은 총합적 국력의 가축장이자 미래 군사력의 한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20만에서 30만 개의 조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웬만한 나라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도전이다. 최소 10년 이상 수조 내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자를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도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끝에 F-22를 개발할 수 있었다. 예산과 기술적 한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완성된 전투기가 기대에 못 미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개발국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는 현실이 높은 장벽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가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약대회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형 전투기의 시험용 전투기가 최종 조립을 시작한 것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언한 지는 20년 만의 결실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제기가 완성되면 5년간 수백 차례의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KF-X 전력화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이후 120여 대가 순차적으로 양산돼 영공수거에 나서게 된다. 총 사업비는 개발비를 포함해 총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무기 획득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KF-X의 개발 사업은 고비의 연속이었다. 사업 초기부터 무모한 도전이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비판이 팽배했다.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면서 최종 착수 결정을 내리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되는 A사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선 위기를 겪기도 했다. 동체 설계 제작과 통합 전자전 장비 개발 등도 험난한 과정이었다. 국내 기술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떨쳐내고 주요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속속 성공함으로써 KF-X는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금도 KF-X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국의 경쟁 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져 전력 증강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산 대수를 축소하고 외국 전투기를 도입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F-X 개발이 국익 차원에서 일거다득이라고 필자는 본다. F4, F5 등 노후 기종의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대 후반이면 우리 공군은 적정 대수보다 100여 대나 적은 전투기를 운용해야 한다. 그 공백을 외국 기종으로 메우면 초기 비용은 KF-X보다 덜 들겠지만 운용 유지비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들의 정비 및 성능 개량 비용은 갈수록 치솟는 실정이다. KF-X가 도입되면 운용유지 예산 절감과 정비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력은 한국형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직결돼 미래 공군력 건설과 자주국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출 시장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KF-X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스펙을 갖게 된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우리 공군의 주력이기도 한 F-16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동급 전투기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T-50 고등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KF-X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KF-X의 민간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항공산업의 총화인 전투기 개발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화생 기술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F-X가 안보의 중추이자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20 중국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 짝퉁 전투기 오명 버스가
일단 외형은 짝퉁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누가 보아도 F-35와 외형은 매우 유사하다. 그것보다 성능에 대한 것은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저 중국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짝퉁 전투기라는 의문을 양산하고 있다. 첫 번째로 총속 순항 기능이 없으므로 5세대 전투기라고 보기 어렵고 4월 5일에 가깝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수 앞부분에 위치한 작은 날개는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으므로 보통 스텔스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는 동체가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T-50보다 훨씬 커서 기동성을 제어해줄 엔진 개발의 성공 여부가 제일 의문이 되고 있다. 넷째는 AESA 레이더 개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JE-20은 파장이 짧은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 방출을 수집하는 레이더 또는 특수 정찰기의 적외선 추적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JE-20을 2020년까지 100대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일부에선 외형적 개발에 의의를 두고서 차츰 개량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막강한 중국의 자존심을 보이려고 했으나 스스로 짝퉁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더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JE-20은 중국이 실제로 작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스텔스기 독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위기감 탓인지 미국 안팎에서 JE-20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관심의 방향이 JE-20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2019년 1월에 미국 언론은 중국의 스텔스기 JE-20 외형을 분석해 기체에 기관총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인터넷판은 문제점 중국의 JE-20 스텔스 전투기에 기관총이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JE-20 스텔스 전투기에 기관총이 없다. 중국 공군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중국 공군을 걱정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JE-20의 결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얼마 후에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을 보도했다. 제목은 중국의 JE-20 스텔스기는 기관총이 없다. 이는 미국 전투기와 도그파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였다. 도그파이트는 전투기끼리 꼬리를 물고 상대를 격추시키기 위해 벌이는 근접전을 뜻한다. 21세기의 도그파이트가 공중전에서 얼마나 자주 벌어질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전투기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보다 훨씬 길다는 점에서 도그파이트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JE-22 기관총을 장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국 사례를 들어가며 중국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언급된 것은 미국의 F-4 전투기의 초기 모델에 대한 것이었다. 베트남전이 진행 중이던 1960년대 미국은 공중전이 미사일로 승부가 날 것을 고려해 F-4 기종의 초기 모델에 기관총을 탑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장착한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관총이 있어야 하다는 공군 조종사들의 요청이 쇄도했다. 결국 미군은 F-4 모델부터는 공대공 미사일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현재까지도 기관총을 반드시 탑재하고 있다. 최신 기종에도 무조건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도 기관총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다. 발사된 기관총탄은 교란시킬 수 없고 플레어나 제프도 통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5세대 전투기 F-35도 임무 수행 중 기관총을 사용했다. 하지만 깎아내리는 분위기는 올해 초에 180도 바뀌었다. 중국의 관용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JE-20의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사하고 나서면서다. 지난 1월 7일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군이 공중 발사용 레이저 무기를 위한 장치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CCTV도 중국이 공중 발사용 레이저 무기의 원형을 이미 개발했다고 전했다. JE-20의 기관총이 없던 것이 레이저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1년 만에 알려진 셈이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월 14일자로 중국이 공중발 사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라면서 중국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의 파퓰러 미케닉스라는 잡지의 인터넷판은 1월 13일 중국의 공중발사 레이저 무기가 도그파이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레이저 개발 소식을 보도하는 분위기는 지난해 초에 기관총이 없는 전투기는 실수라는 흐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더욱이 중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착수가 큰 충격이라는 듯이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왔고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의 레이저 무기가 위협적이라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